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리버풀이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불러서 2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어떻게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 비해서 선발 라인업이 바뀐 건 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반다이크 짝이 콴사였는데 오늘은 코나테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흐라웬베르는 슬로 체제 아래서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버풀이 좋았던 건 다양하게 바뀌는 후방 빌드업 체계,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으로 아놀드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클래식한 3-1 빌드업을 수행하고 아놀드를 측면 쪽에 배치하기도 했고요. 어떨 땐 맥칼리스터와 흐라멘베르가 더블 피벗이 되면서 중원 쪽에 상대 선수들을 밀집시키고 사이드 쪽에 애매하게 빠져있는 아놀드에게 패스, 아놀드가 자신의 킥력으로 한 번에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소보슬라에게 공을 넣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슬롯볼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 더블 피벗을 미끼로 사용한 장면들이죠. 또 이렇게 좁은 포백을 사용하면서 흐라멘베르 혼자서 피벗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놀드가 아예 가운데 쪽에 개입해서 이렇게 한 번에 살라 쪽을 보고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방 빌드업 체계가 바뀌니까 상대방은 일정한 포메이션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후방 빌드업 패턴을 선수들이 그에 맞춰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더더욱 어려웠죠. 또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서 가운데 쪽에 밀집한 수비를 펼쳤을 때는 아놀드가 클래식한 풀백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아예 사이드 쪽으로 넓게 돌아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나테에게 패스를 받는 아놀드고요. 또 가운데 쪽에 밀집해 있을 때 아놀드가 넓게 돌아뛰면서 맥칼리스터가 툭 하고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클롭 때는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빌드업에 개입하는 빈도가 더 많았다면 슬로 체제에서는 아놀드가 클래식한 풀백처럼 뛸 때도 꽤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버풀이 좋았던 건 상대를 끌어들인 뒤에 전방 압박을 빠져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도 더블 피벗에게 맨투맨이 붙으니까 반다이크가 공을 잡고 있다가 한 번에 루이스 디아스 쪽으로 공을 봐주고요. 루이스 디아스가 이 공을 지키면서 안으로 가져오면서 좋은 역습의 기점이 됩니다. 슬롯볼에서는 이렇게 윙어가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중앙에 흐라벤베르나 맥칼리스터가 피벗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그 선수들이 마킹 당했을 때는 이렇게 윙어가 압박을 풀어주는 채널이 됩니다. 지금도 비슷한 장면이죠. 공을 받아줄 수 있는 맥칼리스터나 아놀드, 흐라벤베르가 공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사이드 쪽으로 소보슬라이가 넓게 빠져주면서 코나테의 공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 할 때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사이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더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공을 받아줬습니다. 지금도 아까랑 완전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도 코나테가 가운데 쪽 살라에게 공을 주고요. 살라가 이 공을 등지면서 버텨내며 또 가운데 쪽으로 연결해주는 장면입니다. 상대에게 전방 압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고의로 상대를 끌어들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윙어나 사이드 쪽의 채널들을 활용해서 앞쪽으로 나오는 과정이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또 좋았던 건 리버풀의 압박이 특정 위치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원에서 힘싸움하거나 세컨풀 싸움을 할 때 윙어건 공격수건 미드필더건 풀백이건 상관없이 매우 높은 강도의 압박을 수행했고요. 조타가 이렇게 1차 압박, 그리고 이게 뚫리더라도 옆에 있는 맥칼리스터가 지원하면 2차 압박. 결국 브렌트포드는 쉽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리버풀이 공격하다가 소유권을 뺏겼는데 바로 조타와 맥칼리스터가 압박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리버풀의 역압박들이 클롭 때와 비슷하게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리버풀의 트랜지션 속도입니다. 즉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든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요. 이 부분이 브렌트포드와 가장 큰 격차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조타가 앞으로 공을 몰고 가면서 루이스 디아스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눈치챈 조타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요. 루이스 디아스가 이 공을 잘 챙겨가면서 왼발로 니어포스트 상단을 노리는 깔끔한 득점을 성공합니다. 적은 숫자로도 역습에서 이렇게 깔끔한 공격 시퀀스가 가능합니다. 경기를 보시면 리버풀의 역습 과정이 정말 깔끔합니다. 소보슬라이, 흐라멘베르, 맥칼리스터로 이어지는 중원의 3자 패스, 그리고 이 공을 잡은 맥칼리스터가 사이드 쪽으로 전개해주고요. 이 공격은 골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부드럽게 역습이 전개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격차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리버풀과 비슷하게 브렌트포드가 역습 상황을 맞는데요. 브렌트포드 선수들 3명이 리버풀 선수들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다.
은베모는 2공을 가지고 돌파하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따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리버풀 선수들의 수비 복귀 속도가 남다르죠. 아까 말한 트랜지션 속도, 공격과 수비에서 전환하는 속도가 브렌트포드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격차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상대의 전방 압박에서 뺏어낸 공을 맥칼리스터가 디아즈에게, 디아즈가 살라에게 공을 내주고요. 살라가 이 공을 잘 가져가며 마무리까지 합니다. 이런 깔끔하고 부드러운 역습 과정이 역시나 리버풀의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의 좋았던 점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놀드의 자유로운 활용, 두 번째는 다양한 후방 빌드업 구조, 특히 빠져나갈 때 윙어들이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게 좋았죠. 세 번째는 클롭 때와 유사하게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한 압박, 네 번째는 트랜지션 속도입니다. 리버풀은 두 경기 연속 좋은 경기를 선보였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리버풀의 주 무기 중에 하나인 역습 과정이 안 나오는 경기에선 슬롯이 어떻게 풀어갈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매우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팀을 만나면 슬롯의 득점 방식은 어떻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연승을 거두며 좋은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 다음 경기는 올드 트래포드로 원정을 떠나는데요. 과연 맨유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